5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직육면체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104쪽, 105쪽입니다. 104쪽 1번, 직육면체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면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여러분, 여기 뒤에 준비물 9번은 지난번에 왜 우리가 테이프를 가지고 종이 6장, 준비물 9에 있는 사각형 6개를 가지고 직육면체 만들어 봤던 거 기억나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거예요. 그게 있다면 그걸 가지고 활용해도 되고요. 혹은 여러분 주변에 직육면체 모양의 도형이 하나 있다면, 물건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같이 살펴봐도 됩니다. 만약에 그것도 정 없다. 그럼 이 화면을 잘 보세요. 교과서를. 친구와 함께 직육면체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면에 30cm 자 두 개를 마주대어 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지금 여기 보라색 모양, 이거 직육면체거든요. 직육면체에 마주보고 있는 면, 이쪽 면과 또 바닥 면이죠. 거기에다가 30cm 차를 올려놨어요. 이렇게. 자, 여기 여자아이가 서로 마주보는 자 두 개가 계속 늘어나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쭉 늘어나요. 이것도 계속 쭉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쭉 늘어나면, 계속 늘어나면 언젠가 만날까요? 아닙니다. 이건 만나지 않습니다. 이거 4학년 때 공부했죠. 이렇게 쭉 가도 만나지 않는 직선 두 개. 그 직선 두 개를 우리가 평행하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직선에서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면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도 만나지 않아요. 그럼 그 두 면, 우리가 평행하다라고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아래 내용을 볼게요.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에서 색칠한 두 면처럼 계속 느려도 만나지 않는 두 면, 이것을 서로 평행하다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계속 느려도 만나지 않는 두 면, 그걸 서로 평행하다라고 합니다. 이 두 면을 직육면체의 밑면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밑면이 그냥 밑에 있는 면 아니에요. 계속 느려도 만나지 않는 두 면, 그걸 밑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계속 느려도 만나지 않는 두 면, 이 두 면을 직육면체의 밑면이라고 합니다. 밑면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 두 면을 가지고 밑면이라고 하고, 여기 아래 보면 직육면체에는 평행한 면이 세 쌍 있죠. 우리 지난번에 만들어 봤을 때 아는 것처럼 이쪽과 이쪽 평행하죠. 그러니까 밑면이에요. 그리고 여기와 여기, 지금 여기와 여기 평행하죠. 밑면이에요. 그리고 이쪽과 이쪽 역시 평행해요. 그러니까 밑면입니다. 여기 설명하는 대로 직육면체에는 평행한 면이 세 쌍 있고요. 이 평행한 면은 각각 밑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건 밑면이지만 밑에 있는 면이라고 밑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직육면체는 사실 다 돌릴 수 있잖아요. 회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밑면이라고 하는 건 계속 느려도 만나지 않는 두 면, 이것을 직육면체에서 밑면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내려가 볼게요. 2번. 직육면체에서 서로 만나는 두 면 사이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준비물 9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직육면체고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냥 직육면체 모양의 물건이어도 됩니다. 그리고 준비물 10번에 붙임딱지가 있을 거예요. 6개의 면 중에 6개의 직사각형 중에 한 면에 붙임딱지를 붙여보세요. 즉 거기를 표시해 놓고 고정해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붙임딱지를 붙인 면과 만나는 면을 모두 찾고 관계를 알아보세요. 자, 만약에 직육면체가 없다면 지금 여기 직육면체 그림을 가지고 하나 살펴볼게요. 이거 가지고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붙임딱지를 여기 위에 있는 여기다가 붙였다라고 해볼게요. 이 면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자, 그러면 이 붙임딱지를 붙인 면과 만나는 면은 자, 표시해 볼게요. 지금 이 면 만나죠? 여기에서 만나잖아요. 자, 그 다음 이 면도 만나요. 여기에서 만나요. 자, 그리고 이 면도 위에 있는 것과 여기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 면도
여기에서 만나요. 사실 어떤 면이든 이 직육면체에서 다른 면과 이제 만나는 면은 모두 4개예요. 4개. 왜냐면 우리가 모서리가 4개 있죠. 근데 우리가 모서리를 뭐라고 정의했죠?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긴 선분, 그걸 모서리라고 했으니까 모서리가 4개면 사실 만나는 면도 4개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 자, 검정색으로 선생님 표시한 거랑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랑 어떤 관계인가 생각을 해볼 때 우선 지금 하나의 모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루는 각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것과 또 이것과 각도를 생각할 때 지금 여기 옆에서 보면 이렇게 90도를 이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면과 이번에 이쪽에 있는 면, 이쪽에 있는 면을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이 앞쪽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수직 90도입니다. 이루는 각이. 그렇죠.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랑도 여기랑 이루는 각의 크기, 이 각을 보면 여기가 90도죠. 마찬가지로 이쪽 뒤에 있어서 안 보이는 이쪽 면과 위에 있는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도 이렇게 해서 90도. 여기 좀 너무 색칠이 많이 돼서 자, 이 면과 저 뒤에 있는 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이 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냐면 만나는 면과 모두 수직이다. 수직으로 만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직으로 만난다. 선생님이 지금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실제 한번 여러분이 만든 직육면체 아니면 직육면체 모양의 물건을 가지고 활용해봐도 됩니다. 사실 직육면체가 아니라 정육면체를 가지고 해봐도 괜찮아요. 자, 우리가 이 수직으로 만난다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삼각자 3개가 필요합니다. 혹시 3개가 없다면 105쪽에 있는 그림을 자세히 볼게요. 삼각자 3개의 직각 부분이 있어요. 삼각자는 항상 이런 부분이 있죠. 이 직각 부분을 직육면체의 한 꼭지점에서 만나게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105쪽 위에 그림처럼 하라는 거예요. 교과서 105쪽에 직육면체의 이쪽에 하나 삼각자 놓고요. 또 이쪽에 하나 놓고 또 이렇게, 즉 꼭지점 디귿에서 삼각자의 직각 부분들이 만나도록 이렇게 배열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놓았을 때 왜 이렇게 놓느냐? 각 면이 이루는 각이 90도다 라고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삼각자를 활용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삼각자 3개를 그림과 같이 놓았을 때 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면 여기에요, 위에. 그리고 면 디귿, 시옷, 이응, 리을, 디귿, 시옷, 이응, 리을, 여기네요. 자, 이 두 면이 이루는 각 90도 수직입니다. 자, 이건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지금 노란색과 빨간색이 이루는 각은 이거죠, 이거.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삼각자에 의해서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면 디귿, 시옷, 이응, 리을은 수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 보세요. 면 니은, 비읍, 시옷, 디귿 어디죠? 니은, 비읍, 시옷, 디귿 여기 정면에 있는 이것과 면 디귿, 시옷, 이응, 리을, 디귿, 시옷, 이응, 리을, 이거 두 면이 이루는 각도 수직이에요. 뭘로 알 수 있냐? 이쪽에 있는 이 삼각자. 그렇죠? 아니죠. 이 위에 있는 삼각자로 알 수 있어요. 위에 있는 삼각자를 보면 이루는 각이 크기가 이거죠. 그래서 니은, 비읍, 시옷, 디귿과 면 디귿, 시옷, 이응, 리을은 수직이다. 그 다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리고 면 니은, 비읍, 시옷, 디귿 이 두 면도 수직. 어떻게 아느냐? 이쪽에 있는 이 삼각자가 여기 수직이잖아요. 90도이기 때문에 각각 수직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저쪽에 있는 기역, 니은, 비읍, 미음 역시 수직이 돼요. 이루는 각의 크기.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그림을 표시할 때 여기에서 이 각보다는 지금
이 각, 이루는 각을 보면 지금 이쪽 편에 안 보이는 면의 각과 이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90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직육면체에서 밑면과 수직인 면을 직육면체의 옆면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밑면이 직육면체에서 세 쌍이 있다고 했죠. 근데 밑면이 밑에 있는 면을 밑면이라고 안 한다고 했어요. 밑면은 계속 느려도 만나지 않는 두 면, 그걸 밑면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난 이걸 밑면으로 할래. 그러면 또 다른 밑면은 여기죠. 그렇죠? 계속 느려도 만나지 않는 두 면이 밑면이니까. 그리고 이 밑면과 수직인 면, 사실 이 면과 수직인 면이 4개예요. 이거 하나, 둘, 또 이쪽에 셋, 그리고 이쪽에 넷. 이 4개가 다 밑면과 수직입니다. 즉 다 옆면이 돼요. 즉 다시 얘기하면 여기가 밑면이다? 그럼 여기가 또 밑면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옆면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옆면은 이 밑면과 이 위에 있는 면과도 수직이고 또 아래에 있는 면과도 수직이에요. 실제로 삼각자를 가지고 이렇게 대보면 이루는 각이 90도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직육면체는 어떤 면을 밑면, 그리고 그 밑면과 수직인 면이 옆면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반대로 자, 여기를 밑면이라고 해볼게요. 이걸 밑면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초록색으로 색칠된 부분과 수직인 이 면이 옆면이 돼요. 그리고 여기도 옆면이 됩니다. 왜냐면 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된 이 밑면과 수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3번 직육면체를 보고 물으면 답해 봅시다. 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평행한 면을 찾아 써보세요. 이거는 쉽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평행한 면은 이거죠. 면, 미음, 비읍, 시옷, 이응. 면,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이 되겠고요. 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수직인 면을 모두 찾아 써보세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수직이다. 그러면 밑면과 수직이니까 옆면이 되겠죠. 이걸 밑면이라고 한다면. 그쵸? 자, 그럼 이것과 수직인 면은 이거죠. 일단 기역, 미음, 비읍, 니은.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꽤 많을 것 같은데 면, 기역, 미음, 비읍, 니은. 그렇죠. 이걸 보면 수직이니까. 자, 그리고 면, 니은, 비읍, 시옷, 디귿. 면, 니은, 비읍, 시옷, 디귿. 수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수직이니까요. 그리고 면, 디귿, 시옷, 이응, 리을. 역시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수직이에요. 면, 디귿, 시옷, 이응, 리을. 그리고 면, 기역, 미음, 이응, 리을과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수직이 되죠. 면, 기역, 미음, 이응, 리을. 이렇게 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수직인 면 4개 찾았고요. 자, 다음 면, 기역, 미음, 비읍, 니은. 기역, 미음, 비읍, 니은이면 어디죠? 기역, 미음, 비읍, 니은. 여기 이것과 평행한 면은 찾기 쉬워요. 이거 하나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면, 리을, 이응, 시옷, 디귿. 수직인 면은 사실 나머지가 다 되는 거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리고 여기 니은, 비읍, 시옷, 디귿. 이것과 수직이잖아요. 니은, 비읍, 시옷, 디귿. 그리고 여기 바닥 쪽에 있는 것. 미음, 비읍, 시옷, 이응. 그리고 이쪽 저 뒤에 있는 면, 기역, 이응, 아니죠. 기역, 미음, 이응, 리을. 이것도 역시 여기과 수직인 면이 되겠죠. 면, 기역, 미음, 이응, 리을. 이렇게 수직인 면 4개를 또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육면체의 성질을 보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한 건 밑면, 계속 느려도 만나지 않는 두 면, 그걸 우리가 밑면이라고 하고요. 직육면체에서는 밑면이 3쌍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밑면과 수직인 면을 옆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무엇을 밑면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뭐가 옆면이 되는지 달라져요. 그렇죠? 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밑면이다. 그러면 옆면은 이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면, 기역, 미음, 비읍, 니은이 밑면이다. 그럼 옆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글자가 그래서 미음, 비읍, 시옷, 이음 이렇게.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